지금 이제 모든 부처가 내란 잔당들 다 정리하고 있고 또 헌법 준수 TF까지 가동이 돼서 내란 부역자들 찾아내서 단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약했던 부분이 국방부가 아니었나 싶어요.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가서 좀 푸샥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뭐 보면은 정확하게 청소가 된 것 같지도 않고 아쉬움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처분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자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 보니까 개헌버스에 탔던 사람을 겨우 근신 10일 뭐 이런 정도로 했다가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가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계엄 체포조 참여했던 16명에 대해서 직무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게 됐는데 바로 이거를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박정훈 대령입니다. 그래서 사람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심는다는 거, 이게 바로 세우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어제 국방부 대변인 발표를 한번 들어보죠.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오늘 12월 16일자로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헌법 존중 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저 국방부 대변인 여성인데 이정주 기자님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네, 정부장 기자라고 연합뉴스 원래. 아, 기자였어요? 네네. 그 외교통이라고 예. 국방 안보 쪽 많이 출입했었고, 예, 그 브뤼셀 특파원도 갔다 와서 예, 외교 현안 쪽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랬군요. 지금 최은소 대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 우리가 네. 그 전에 이제 부승찬 정학윤가 뭐 이렇게 네, 전화규. 예, 전학윤가 봤는데 군 출신인가 제가 궁금했는데 기자 네. 출신이군요. 예, 그 한 3일 전에 임명됐어요. 최근에. 예. 아주 막 씩씩하게 발표를 하던데. 그래요. 그 지금 이런 사람들 조사 받는 거 박정훈 대령이 조사본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이 소신 있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거고요. 저는 이 친위 쿠데타라는 그 성격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2월 3일에 그 밤에 12월 4일로 해서 국민들이 막아냈다라고 해서 그 계엄, 불법 계엄의 잔재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새로운 대선을 치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반대가 일어나고 그 판을 뒤집기 위한 노력이 한덕수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근데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도 수많은 인사권을 남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내란에 동조하고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수행자로 다 기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란 정리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불법 계엄, 친위 쿠데타의 그 몸살을 지금도 계속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국민들은 답답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친위 쿠데타의 본원지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당연히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이고, 전 박정훈 대령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저는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용기 있는 행정을 더 해주기를 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하여튼 내란 단죄 싹쓸이 티끌까지 다 털어내고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이거 못지않게 정말 수고했던 사람들 우리가 인정해주고 힘을 줘야 될 사람들은 좀 착착착 잘 되고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요. 장윤미 대변인님, 박정훈 대령 별 달아야죠. 아, 이런 분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별 좀 달아주세요. 제가 뭐 달아드릴 수가 없고 저는 그냥 진짜 뭐 크리스마스 별 정도는 달아드릴 수 있어요. 진짜 별은 이제 본인의 이제 능력으로 좀 평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아주 요즘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대통령 업무보고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에 왜 콩GPT라고 요즘에 유명해진 변상문 국장 있잖아요. 네. 차관 뭐 발탁설이 나오던데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제 관가에서 일단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네. 예, 이렇게 자기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종이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속속들이 다 막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고위급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죠, 사실은. 차관은 정무직이니까요, 어차피. 임명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국장이면 이제 한 2계급 정도 올라가는 건데 네. 차관 보호를 거치고 안 거치고 올라간다면 저는 그런 것도 국민들이 보기에 좀 카타르시스라고 그럴까? 그래 정말 저런 사람 좀 돼야지 이런 차원의 기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윤석열 후관데 너무 나라를 망쳐놔서 맞아요. 사실은 우리 변상문 국장님 훌륭하신 분인 건 맞고 참 대답도 너무 잘하시니까 이제 콩 GPT라는 별명까지 국민들이 붙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공직자라면은 다 저런 정도의 업무 파악은 해놔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공직사회에 우리 변 국장님 같은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3년을 겪으면서 열심히 일해도 늘 그 아부하는 간신배들에게 승진해서 밀리고 맞아요. 아마 거의 뒷방에서 이렇게 아주 소홀한 취급을 받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술 잘 먹고 윤석열 심기 겸호하는 사람들만 계속 사장하고 별 달고 했을 거거든요. 그 끝이 내란으로 이 허무하게 막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런 식의 국민 보고 형태로 정말 공직자들도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심정으로 이런 식으로 전 업무 보고를 해 나가고 또 신상필벌이 이루어진다면은 저 공직사회에 엄청난 저는 대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앞으로는 전문성과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이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신상필벌의 정부가 된다면은 전 이 정부는 성공하지 않을래야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성공의 지름길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민 빛나님, 신인규님 신혼이신데 내란이 빨리 정리돼서 알콩달콩 하셔야 하는데 제가 이제 내란 정리되면요 신혼여행을 가야 됩니다. 아직 못 갔기 아이고, 때문에 못 갔지요. 네, 지금 밀어놓고 오. 있습니다. 정리되면 내란 갈 겁니다. 정리된 이후에 예. 아 알겠습니다. 어디 가는 거는 정해 놓으셨나요?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예. 그래도 지금 워낙 지금 현실 자체가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으로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이런 일들이 좀 정리되면 제가 마음 놓고 좀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음 먹으면 빨리 가세요. 왜냐하면 또 뭐 하면 뭐 해야지 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못 하고 그러다가 네. 신혼여행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생 불리해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내란이 일어나시고. 아, 집안에서 예.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예, 민주적으로 잘 명언인데요. 민주적으로. 그 변상문 국장 얘기를 했는데 이제 쭉 업무 보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좀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아침에는 업무 보고 전에 대통령이 조금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봐달라 하는 얘기 같았어요. 뭐냐면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해야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완전 다르지 않냐.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거는 국민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라서 업무 보고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비판을 한 것 같아요. 이학재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참 그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의 수법으로 책갈피 사이에 달러를 끼워 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모르면 모른다. 또 우리 소관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대로 대응을 못했죠. 그럼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공직자의 자세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 사람이 이럴까? 아까도 짚어봤지만 김호진인가 이자가 공항공사 사장으로 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그런 식으로 갔으니까 잘 알겠죠. 뭐 나는 이제 끝났네. 그때부터 이자는 업무에 신경을 안 써버린 거죠. 그 망고 그냥
그 지난번에 누가 그런 표현 썼죠. 뭐 이제 놀자라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그렇게 공개가 되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입장을 냈습니까? 대통령 때문에 이제 공항이 마비가 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대통령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본인이 무능해서 그렇게 했던 것을 가지고 마치 인천공항공사를 비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정말 나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뭐 인천시장 나올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택도 없죠. 이런 실력이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인천시 말아먹으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좀 지적을 했는데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했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며칠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거 당연하다.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속에서 부하는 부하로서의 역할을 잘해야죠. 상사의 판단을 도와줘야죠. 그게 부하의 보좌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뭐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댓글에 다 나와요. 이거 몇 년도에 어디서 보도됐고 만불 이상 반출하다 걸렸다고 정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뭐 이런 게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사랑과 전쟁이라고 해 불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드라마는 뭐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저걸 보고도 제가 놀란 게 이재명 대통령 그 바쁜 와중에 또 댓글까지도 챙겨보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진짜 깨알 같다.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기관장이면 대통령이 어떻게 옳게 판단하는지 본인이 그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게 본인 책무가 아닙니다. 앞에서는 어버버대고 말도 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현안 파악이 안 됐는지. 뒤에 가서는 사실은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다. 뒤에 가서 그렇게 말 못할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기관장 아니라도 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쓴 것도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관세청 업무고 아니야. 그럼 대통령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언론에서 팩트체크 해보니까 관세청이랑 인천공항공사가 MOU를 맺어가지고 외화 반출과 관련해서는 두 기관이 다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국민들이 아는데 본인만 기관장인데 정치놀이에 빠져가지고 챙기지 못했다고 실토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해야죠. 나는 임기를 지키겠다. 그 임기는요. 국민 혈세로 녹봉 받아 먹는 자리예요. 그러면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뒤에서 정치질을 할 게 아니라 아무리 정치 이력이 있어도 그 기관에 갔으면 전문성을 확보해가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자당해도 먹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즘에 알박기 논란이 예.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그런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렇게 실력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 자들이 잘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먹었던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 실체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효과도 있고 제가 실체를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 윤석열이 한 인사니까 뭐 패급 밑에 패급만 모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윤석열이 했던 다른 인사도 하나 제가 소개를 해보면요. 이은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퇴 요정. 사퇴하세요. 네, 요정은 아닌데 사퇴를 요구하는 네. 그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희화를 시켜놨던 그런 정치꾼인데 이자가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어요? 지금 현직이죠. 오. 그러면 거기가 이제 연봉도 굉장히 고액 연봉이고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거기다 보냈는데 이은재 의원이 과거에 어떤 명장면을 연출했냐면 조희영 교육감을 혼내면서 왜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샀냐는 식으로 맞아. 혼을 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 기업에서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사는 건데 그걸 가지고 MS 오피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짜고짜 사퇴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능의 극치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앉혀놓은 사람이 누구나? 그게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공항에 대해서 공짜도 모르는 이학재를 데려다가 공항공사 사장을 시켜놓은 건데 공항공사 사장 정도 되면요 인천공항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공항공사 사장 얼굴도 한번 볼 수가 없어요.
업무 처리 잘못해도 민원 게시판에 올려도 그냥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급자인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아는 거 아냐 모르는 거 모르냐 물어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걸 안 해야 됩니까? 오히려 윤석열처럼 이은재 보내고 이학재 보내고 가만히 술만 퍼마시게 허용을 해줘야 됩니까? 월급을 몇 억씩 받아먹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요,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을 갖다 꽂아놨는지부터 한번 좀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거 바로 잡는 걸 안 해야 됩니까? 그 내란범들이나 윤석열 편 쪽에서 할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회 청산하자고 하면 하나회가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저 공직기강을 세우고자 하는 저 노력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비판하는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정말 윤석열과 한편이라는 선언하는 거에 저는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은재가 MS가 마이크로소프트인 거를 모른 거죠. 자, 거기서 왜 샀냐고 혼을 내면서 사퇴하라고 하니 조희연 교육감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은재 같은 스타일이. 옛날에 1960년대인가 하여튼 아주 옛날에 정말 국회의원들 완전히 무식하고 그럴 때 대정부 질문인가 뭐 하는데 써준 거를 그대로 읽는데 APT 아파트 이렇게 읽은 사람도 있었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그거하고 또 다른 것도 논란이 됐던 게 있었잖아요. 네. 제가 취재 좀 했었는데 그날 질문이 이제 두 개 나왔어요. 하나는 외화 반출 문제랑 하나는 이집트 이제 후르가다 공항이라고 거기 이제 대표적인 그 북아프리카 쪽의 홍해 연안의 휴양지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개발 사업을 인천공항이 이제 입찰 따려고 같이 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 딱 물어볼 때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학재 사장이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봐요. 문서에 이집트 정부 후르가다, 샤멜 셰이크 이 등 뭐 11개 정도 공항을 지금 순차적으로 이게 민간 발주해서 PPP 사업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학재 사장이 카이로 얘기를 합니다. 카이로 공항. 근데 여기는 제가 그 천준호 의원실 국토위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로부터 받은 문서가 있거든요. 이 문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기 보시면 중간에 이집트 정부는 후르가다, 샤멜셰이크 등 11개 민간공항 가로치고 써있죠. 카이로 미포함이라고. 이거는 인천공항에서 만든 인천공항공사가 만든 내부 문서예요. 오. 네, 의원실에 준 거예요. 의원실에 준 거란 뭐냐면 그럼 이학재는 저걸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부 문서를 이거 업무 한 다음에 바로 만들겠어요? 있던 걸 만든 겁니다. 있던 걸 짜집기를 떴든 간에 있던 거를 만들어서 지금 의원실이 천준호 의원실이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서 이걸 지금 받아냈는데 저 괄호 쳐지고 카이로 미포함이란 거는 사장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 문서를 봤다면. 근데 카이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라요. 아니 그 카이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 카이로 아니 나와 있지 않냐 미포함이라고. 그게 아니라 후르가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어버버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제 저 후르가다 공항을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잖아요. 컨설팅을 해줘서 이제 개발 사업을 도와줄 수 있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찰이. 인천공항이 그러면 나중에 컨덕트까지 들어가거든요. 컨설팅에 성공하면 나중에 우리가 직접 그 개발 수주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장면 한 번만 더 보여줄래요? 그거 보면 그냥 협의 중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아니 그 협의 중이라는 거는 나도 여기 문서에 있지 않냐. 근데 저기 보시면 이집트 사업의 후르가다 공항 사전 적격 심사 공지해가지고 이게 공고가 2026년 4월 내년 4월에 나오잖아요. 이 문서를 만약에 보고 들어갔다면 아 대통령님 내년 4월에 입찰 공고가 나오면 우리가 이래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날 그 자리에서 2026년 4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왜 말을 못합니까? 아니 저 문서 들고 갔거나 그리고 이때 이게 무슨 오픈북 시험처럼 우리 시험처럼 문서를 들고 가지 말라는 규정도 없었어요. 모든 기관장들 다 문서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학재 사장님 저기 저 자리에서 배석자도 없고 본인 문서 들고 왔는지도 모르고 문서 들고 와서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것도 없이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답답하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협의 중이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나중에 오늘 이제 한 말 뒷말 중에 뭐냐면 나중에 이학재 사장이 끝나고 나서 어제도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기자들 앞에서 집에 가서 문서 받겠죠. 이제 한번 깨졌으니까. 2026년 4월에 입찰이 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저거 들고 가서. 그렇죠. 예. 네. 아마 저
이학재는 후르가다가 무슨 뭐, 후르츠 칵테일인지 뭐 모르겠어요. 먹는 거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후루 먹는다 생각했어요. 우리 인천공사에서는 그거 안 파는데요. 뭐 이랬을까? 탕후루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저는 이학재 사례를 보면서 이거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학재 씨가 그동안에 구청장도 했어요. 인천에서 구청장도 했습니다. 젊은 그래서 나이에. 인천시장 저보다 나오려고 훨씬 젊을 때. 네. 그리고 국회의원 3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 잘 돼가지고 이제 간 것 네.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걱정되냐면요. 저 정도의 열정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저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가 모든 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앞에 와서는 이학재가 보고자의 지위지만 인천공항공사 가면요. 이학재가 사장이라 보고 받아야 돼요. 그 이재명 대통령 역할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냥 그럼 알았어. 저러면 그거. 예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직원들이요. 공직사회라는 게 관료제의 폐해도 있고 항상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내지는 그 안에서도 뭐 배임적인 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욕망의 분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장이 가가지고 딱 그 정리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인천공항공사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라는 최종 책임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업무 파악도 안 돼 있고 보고도 못 한다면은 저 사람은 보고 받을 줄도 모르는 겁니다. 물어볼 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인천공항공사가 지금 어떻게 방만하게 어디에 돈이 새고 있고 누가 와서 그 안에서 사기치고 있을지를 어떻게 합니까? 전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구청 업무도 정말 걱정돼요. 어떻게 구 업무를 한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이거는 그냥 단지 저 4월달 얘기를 못 꺼냈고 업무 파악이 미진하다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에 단 1분 1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안 사람이라는 되죠. 거를 스스로 자인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인사 실패면서 이학재 씨도 양심이 있으면은 저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는 이게 지금 프레임을 짰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향후 인천시장에 나갈 야당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업무 보고를 빙자해서 지금 정치적인 압박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이해를 못해서 문제인 거지 야당 탄압을 한 게 아닙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자격 미달 실력 부족한 사람이 사장을 하고 있으면 그 공항은 자꾸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정말 빨리 정리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으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권한과 책임입니다. 권한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자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잃지 않으려고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살짝 그 변상문 농수산부 국장이 콩과 관련해서 답변 잘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이제 차관 발탁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짧게 봤는데 답변이 정말 거침이 없더군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도 저같이 숫자가 약한 사람은 이 숫자를 이렇게 막 보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뒤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몇 가지 질문을 툭툭툭툭 던져봤는데 다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실래요?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예, 짜는 콩기름 짜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뭐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예, 식용은 난 GMO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뭐 외국에서 수입한 콩으로 만든 거는 당연히 GMO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식용 두부는 아니고요. 그 체유용으로 체유용만. 쓰는 건 예, 콩기름은 GMO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요? 옥수수 사료용 다 GMO입니다. 다 GMO. 식용은 이제 전분당 만드는데 그거는 난 GMO입니다. 그 나름 통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난 GMO로 돼 있어야 믿을만해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100만 톤을 그 콩기름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은 또 대두박이라고 해가지고 사료용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100만 톤이면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통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8만 3천? 한 10배 이상은 수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5%도 안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곡물 자급률로 보면 그렇고요. 식용으로만 보면 한 37% 자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담당 국장이면 저 정도 꿰고 있어야죠.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맨 뒤에 우리 뭐 이번에 올해 뭐 생산량 이런 것은 약간 대통령이 장난기가 좀 발동하신 것 같아요. 너 이것도 아니? 하고 약간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도 테스트지만 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일 매니아들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같은 맞아요. 과구나 맞아요. 반가운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공직사회에 저도 훌륭한 공무원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빛을 못 보다 보니까 아주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었는데 마치 그 진흙벌에서 진주를 발견한 그런 심정 아닌가. 굉장히 좀 반가워하는 모습 대통령께서 좀 반가워하시는 걸 좀 느꼈습니다. 보면서 저런 물건이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텍스트로만 봤었는데 왜 사람들이 콩 GPT라고 하는지 알겠다. 근데 제가 공무원분들 뵐 기회가 있으면 자기 분야에서 제가 이제 공무원들 대단히 좀 막 복지부동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저도 그런 거 했는데 굉장히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각 부처에서 업무도 세밀화돼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안을 꿰뚫고 있는 걸 보면 되게 놀라고 배울 때가 많은데 이분도 이러고 대한민국은 진짜 이런 분들이 자기 직업 윤리에 충실한 분들이 지탱해주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